블로그 우리 지수 어떻게 높이면 좋을까요? 이게 가장 블로거분들이 좀 어느 정도 운영했다 싶으면 궁금해하실 테고요. 그다음에 블로그 이제 초기 운영자분들, 초보자분들은 지수가 있다라던데 어떻게 높이면 될까요? 라고 이렇게 물어보실 텐데요. 제가 현재 이용하는 프로그램은 얼마 전 영상에서 올렸던 것처럼 사실 무료 체험 때문에 사용을 해보게 되었어요. 그전에는 사실 유료 프로그램은 그렇게 자주 쓰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남을 위해서 가끔 체크하는 거 말고는 제 거는 자주 체크하지 않아요. 왜냐? 이 숫자를 계속 보면요. 머리가 뽀사질 것 같아요.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게 돼요. 항상 그런 것 같아요. 열심히 하다 보면요. 공부도 열심히 하게 되는 순간도 있다가 결국 그게 다듬어지는 그냥 내 것을 오롯이 보여주는 그런 시기가 오더라고요. 자, 우선 여러분들은 일단은 저처럼 다듬는 시기가 아니라 달려야 되는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방문자도 올리셔야 되고요. 체험단 수익도 높이시면 좋고요. 애드포스트 수익도 높이고 그런 변화가 있어야 이웃도 놀고 그래야 블로그를 지속하게 되실 거예요. 그쵸? 아니, 수익도 아무것도 없고 눈앞에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세상에 어떻게 버팁니까? 그거 쉽지 않죠? 자, 그리고 어쨌든 내가 무언가를 하고 있다면 성장이라는 게 있어야지 그거를 하는 의미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 지금 이 플래너라는 거 아니어도 유료 프로그램 모두 다 여러 가지를 다 안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것이든 뭐 써보시는 거가 무료 체험으로 이렇게 써보시는 거는 추천을 드리고요. 이제 운영을 좀 많이 하신 분이 아니면 사실 이걸 해석하기도 어려움은 있을 수 있어서 활용도는 제가 이제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이제 제 영상 보시고 열심히 공부를 하시면 분명히 이런 인사이트가 이 숫자만 보더라도 저절로 깨닫는 부분이 느껴지실 거예요. 자, 그럼 제가 제 글을 대신해서 분석도 조금 해 드리고 어떻게 하면 글의 지수를 높이고 자, 이런 거예요. 각 글마다 지수라는 게 책정이 돼요. 컴퓨터는 모든 걸 계산을 하거든요. 그다음에 이 글들의 최신 글들을 합쳐서 뭐 이제 프로그램마다 뭐 개수가 정해져 있을 건데 뭐 15개, 20개, 30개 얘네들 평균을 내려서 내 지수라는 게 정해집니다. 놀랍게도요. 제 현재 방문자 투데이를 보여드리면 어 6천, 7천 뭐 이런 수준입니다. 현재 시간이 오후 6시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한 뭐 6천, 6,500 뭐 요 정도까지 올라갈 것 같아요. 자, 이 방문자를 기억해 놓으세요. 6천 정도의 방문자를 가졌을 때 여러분들 이 정도 조회수를 가지려면 지수가 어느 정도일까요? 정답은요. 왼쪽에 나와 있습니다. 너무 쉽죠? 자, 정답은요. 준최6입니다. 참고로 제가 사용하는 건 웨일입니다. 웨일. 그래서 이렇게 듀얼 탭이 아주 편리합니다. 블로그 사용하실 때 듀얼 탭 사용하는 것도 한번 꼭 해보세요. 자, 여기 보시면 제 이제 닉네임이 적혀 있고요. 뭐 제 순위도 적혀 있고요. 참 이게 쑥스럽습니다. 일단은 저처럼 모두들 잘 됐으면 하는 마음으로 공유를 하니까 잘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현재 준체 6단계에 이제 머무르고 있습니다. 지금 약간 표시가 된 걸 보아하니 이 정도 있네요. 이제 6, 5, 4, 3, 2, 1 일반 단계일 것 같고요. 최적 1, 2, 3 뭐 이렇게 갈 것 같아요. 그래프를 뭐 나중에 다시 봐야겠지만 뭐 지금 보시다시피 사실은 준체 이제 앞쪽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이거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뒤로 갈수록 점점 작아지는 이 그래프 보이세요? 포기하는 사람이 기간이 오래될수록 굉장히 늘어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실제로 뭐 인플루언서로 오직이 바뀌었다 막 이렇게 난리가 이제 났었을 때 제가 제 팀원들한테 항상 하는 얘기가 뭐냐면 버티는 사람이 승리한다. 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내 목표가 딱 정해져 있지 않고 함께 으쌰으쌰 하는 사람이 없으면 분명 포기를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론은요, 포기하지 않아야 됩니다. 대신에 조금 현명하게 공부를 한다면 더 좋겠죠. 자, 그래서 일단 이제 지수 분포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렇게 대략 볼 수 있습니다. 뭐 이런 건 중요하지 않죠. 제가 이제 준체 6에 있는데 무슨 얘기일까요? 제가 이제 키워드를 대부분 이제 스터디반에서 다 이렇게 가르쳐 드리면 한 두세 달 정도 공부하시면 기본 4에서 5, 6단계에 위치합니다. 그 다음에 6 다음이 최적 1단계라는 거예요. 최적.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그 최적 블로그 말이에요.
근데 재밌는 건 뭔지 아세요? 제 주변에 있는 최적 블로거분들이 방문자 1,000이신 분도 있고 몇백밖에 안 되는 분도 있고 3-4천 정도 높으신 분도 있어요. 제 아까 방문자 수 기억나시나요? 6천이었죠. 어때요? 최종 1위 부러운가요? 부럽지 않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꾸준히 글을 쓰면 제가 어떤 글을 쓰느냐에 따라서 이 지수들이 정해지는데요. 최근 여기 제가 이제 방문자 수가 점점점 올라간 대표적인 제 글을 보면 인기글 목록이라고 해서 최근에 제 블로그에서 가장 1위, 2위, 3위, 4위, 5위, 6위, 7위까지를 이렇게 인기 순으로 나타내집니다. 제가 다 공개를 한다고 했는데 사실은 아주 어제 그제 쓴 글이라던가 인기글을 공유하지 못하는 이유는요. 나도 모르게 이거는 따라하게 될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뭐 제 거에 와 갖고 뭐 찾아보시는 거는 상관이 없는데 이제 여러분들도 완전 모방보다는 쪼끔 어떤 글감을 가지고 제가 쓴 글감 중에 고르셔 가지고 쓰는 건 저는 그거는 환영입니다. 근데 사람인지 아무래도 그럴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제 유튜브를 정말 뭐 남녀노소가 볼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요 부분은 제가 이제 공유를 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쓴 글의 대부분을 지금 여기 다 갖고 왔어요. 그래서 요거는 좀 이따 설명을 드릴 거고 자 우선은 제 인기글에 보시면 어떤가요? 준체 5도 있고 6도 있긴 하지만 최적 1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글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내 글의 지수가 달라지고 이 비법을 알면 내 글을 조율을 해서 결국 지수를 쪼끔 더 빨리 높일 수 있게 되는 거죠. 어. 자 고런 방법인 거예요. 고거를 참고하시고요. 저 같은 경우는 근데 여러분들이랑 쪼끔 다른 게 제가 이제 블로그 강의를 시작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원래 육아 블로거고 육아 인플루언서인데 그쪽도 하고 있고 블로그도 하고 있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이 전문성 점수가 다최적을 이렇게 뽑을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거를 감안하고 블로그를 하고 있고 대신에 제가 하는 방법이 뭐냐면 지금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4일 전에 글 3 개, 그다음에 3일 전에는 이건 공유니까 사실은 이거는 스크랩 해온 글이라 의미 없고 2일 전에도 요게 2 개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제 전문성이 떨어지는 지수를 감안하고 쓸 때는 제 지수를 높이고자 제 방문자든 등수든 뭐든 높이고자 제 주제의 글도 항상 써요. 저는 이게 항상 어떻게 왔냐면 체험단 글을 쓰면 체험단이 지수가 낮게 나와요. 왜냐하면 클릭, 조회수, 체류 시간 체험단 글은 높이 나오기가 힘들어요. 입장 바꿔 생각해도 체험단이나 협찬글은 잘 안 보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선택한 게 뭐냐면 그렇다고 제가 너무 좋은 물건인데 만약에 그거를 안 받을 이유는 없는 거예요. 더군다나 그게 제 수익에 연관이 되고 원고료가 있다라고 하면 저희 가정의 보탬이 되고 저희 아이 좋은 거 하나 선물해 줄 수 있다는데 이거는 제가 이제 받아야 되잖아요. 그랬을 때 제 최선은 뭐냐면 이제 이 저의 구독자와의 뭔가 어떤 이제 약속? 그러니까 저 혼자만의 약속이긴 하지만 신뢰성 있는 글을 보여드려야 한다는 제 마인드가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하루에 2개씩 3개씩 때리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글을 그런 식으로 저는 하루에 그런 때는 꼭 2개씩 3개씩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 지수가 지금 유지가 되는데 어떻게 보면은 만약에 이제 저처럼 주제가 정말 다른 걸 쓰기로 작정하지 않으셨다면 여러분들이 그 정하신 그 주제 있죠. 육아 결혼이면 육아 결혼 아니면 여행이면 여행. 그 주제만 계속 쓰시면 저보다 지수는 더 올라가실 거예요. 근데 아까 제가 얘기했어요. 물론 지수가 올라가면요. 장점은 뭐냐면 더 위에 상단에 잘 꽂혀요. 잘 꽂히는데 어떻게 해야 잘 꽂히는지를 모르시면 일단 안 꽂힐 거고 자기가 글감에 대한 센스가 없고 글 찾는 노력이 없으면 안 꽂혀요. 그리고 글 재밌게 못 쓰시고 소통을 못 해도 요거는 또 요게 단점이 될 수가 있고 쪼끔 현명한 글쓰기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제 밑에 글들로 분석을 해서 좀 알려 드릴게요. 요런 지수에 대한 설명이 유료 프로그램마다 조금 다를 수 있지만 일단 불독 플래너로 제가 예를 들이면 글자 수, 이미지, 댓글, 공감, 전문성, 신뢰성, 관련성, 최신성 순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때 제가 조금 더 클로즈업 해 드릴게요. 그리고 이때 잘 보시면 글자 수가 몇 개 외워야 된다. 이미지, 댓글이 공감이 많아야 된다. 이런 얘기 많이 얘기를 하시는데요. 저는 지금 현재 일이 정말 너무 바쁘기 때문에 사실 댓글 답방을 많이 돌지를 못해요. 그냥 제 거에 오신 분들 댓글을 달아 드린다든가 아니면은 최선을 다해서 저한테
저한테 진정성 있게 되게 이렇게 다가오시면 그분 뭐 코멘트 해드린다거나 그런 건 정말 장문으로 되게 해드리는 편이어서 진심을 닿기를 바라면서 운영을 하는데, 시간은 아무래도 한계가 있어서 댓글 관리는 잘 못합니다. 그런데도 준체 어쨌든 바로 최적 1단계를 유지하는 비법은 뭘까요? 제가 이 기술적인 거를 어느 정도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요시하셔야 되는 건 요 뒤에 쪽, 특히나 전문성과 신뢰성, 관련성 이 세 가지가 가장 중요한데요. 여러분들이 신뢰성은 조절하실 수가 없긴 해요. 이거는 준체 6단계는 아마 45에서 50인가 55까지 점수가 상한선이 있어요. 각 지수마다 상한선이 있어서 이건 제 임의로 뚫을 수가 없고 최저까지 뚫으면 그땐 올라갈 거예요. 그러고 그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그럼 중요시하는 게 전문성과 관련성 요거를 높이도록 해야 된다라는 건데, 아까 글자 수를 좀 마무리해 드리면 1000자 이상이면 됩니다. 1000자 이상이면 되고, 사실 700자임에도 만약에 체류 시간을 늘릴 만큼 여러분들이 진정성 있게 글을 쓰셨고 정보성이 되게 좋아서 사람들이 막 스크랩을 해 간다, 체류도 많이 이제 시간을 많이 잡아 놓는다, 이러면 괜찮아요. 근데 아무래도 이 관련성이라는 걸 좀 주목을 해 주셔야 되는데, 관련성이라는 게 키워드 관련한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건 조금 이따 다 자세하게 설명을 해 드릴게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의 키워드를 제목에 넣고 본문에 잘 넣으려면, 설명을 자세하게 하려면 글자가 그래도 어느 정도 있어야지 그 설명이라는 게 가능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글자가 사실 이렇게 너무 많으면, 보시면 지금 관련도가 47인데 위에 점수는 50대고 여기는 60대잖아요. 심지어 여기는 39.33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키워드가 너무 많이 들어가면, 제목에 너무 많이 들어가서 그럼 어떻게 돼요? 키워드가 하나, 뭐 둘, 뭐 셋, 넷, 다섯, 여섯, 막 이렇게 6개, 7개 막 이렇게 넘어가면 어떻게 되나요? 본문 안에 설명이 키워드가 너무 많은 거예요. 각각각의 키워드가. 그러다 보니까 이게 관련도가 높게 책정을 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관련도가 높게 나오려면 정확해야 돼요. 키워드가 딱 이렇게 제목에 정렬이 되어 있는 그 키워드들이 관련도가 있는 키워드들을 배열을 해서 딱 골라서 너무 길지도 않고 딱 적합한 키워드를 잡아서 본문에 반복을 해야 돼요. 근데 이제 초보자분들은 요거를 염두를 잘 하셔야 되는 부분이, 저처럼 이렇게 대형 키워드만 이렇게 쏙쏙쏙 넣으면 초보자분들은 안 뜨죠. 그래서 이렇게 뒤에 뭔가 이렇게 뭔가 가지치기, 뭐 가지 붙이듯이 이렇게 하나 둘 작은 것들을 조금 끼워 넣을 수밖에는 없으실 거예요. 근데 그 길이감이라는 게 적당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 알고 보면 내가 이걸 가져갈 수 있는데도 못 가져간다? 지수 때문에? 그럼 방문자는? 근데 실제로 이 글들이 방문자는 잘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어, 요 하나하나 키워드에서 이제 노출이 되다 보니까 다 합쳤을 때 미니언즈로 검색되고 조스로 검색되고 해리포터로 검색되고 익스프레스 4로 검색되다 보니까 앞에 뭐 대형이 조금 밑에 순이어도 어쨌든 얘네가 받쳐줘서 통틀어서 조회수가 그래도 잘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과연 이 숫자가 중요한가? 저는 이런 생각까지 사실 계속 꾸준하게 해왔던 거죠. 그래서 이제 저는 좀 중간을 좀 잡는 편이에요. 숫자도 중요하고 지수도 중요하지만 어쨌든 방문자도 좀 높이는 제목을 안 잡을 수는 없고 포기할 수는 없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가져가는 편인데요. 사실 가장 좋은 건 지수를 빨리 높이는 방법은 여기 이렇게 간단하게 정확한 키워드를 넣고 그리고 얘네들을 본문 안에 정확하게 반복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 보시면 점수가 여기 중에서 제일 낮은 게 39.33을 가지는 게 공구글이거든요. 공구글 보시면 이게 진짜 그냥 단어를 완전 그냥 잘라가지고 썼잖아요. 왜냐면 양말이 너무 반복되면 안 됐었고, 제가 이제 키워드를 너무 잘 잡을 수 있다 보니까 대형 키워드를 그냥 넣은 거죠. 근데 솔직히 양말이랑 남아 선물, 여아 선물이랑 관련도가 높은가요? 안 높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근데 어떻게 이제 우리가 계산을 하냐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양말이라는 걸 검색했을 때 아기 양말, 유아 양말, 어린이 양말, 기모 양말 검색했을 때 뭐가 나와요? 뭐 양말 쇼핑이 나올 거고 그다음에 이제 양말에 대한 리뷰글이 나올 거예요. 그러면은 양말을 보통 사람들이 뭘 검색하겠죠? 뭐 양말 사이즈, 브랜드 이런 걸 검색할 거 아니에요. 자, 이제 지난번 키워드 영상을 숙지하고 계신 분들은 이게 이해가 될 거예요. 앞에 영상을 다시 보세요. 얘는 컴퓨터예요. 컴퓨터다 보니까 이 연관도라는 걸 다 그냥 수치로 계산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양말을 가지고 뭐 어린이집, 유치원 애들 친구들 선물 줄 수도 있는 거고, 뭐 구디백이라는 거 답례품을 만들 수 있는 거고, 뭐 친구들 여화 선물 막 아예 틀린 말은 아니죠. 그런데 컴퓨터로 우리가 검색했을 때 뷰로 이렇게 뜨는 글은 한계가 있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오사카 제가 이제 간사이 공항 기념품에 대한 글을 쓴 적이 있어요. 자, 제가 요 글에서 살짝 내려가 볼게요. 살짝 내려가 보면 일본 오사카 이제 관련된 여기 쇼핑 리스트 가격이 있는데 지금 이 중에서 얘가 지금 관련성이 낮게 나와서 이제 보는 거예요. 그러면 제목이 아주 길지도 않아요. 키워드가 아주 길지도 않고 어떻게 보면 거기가 이제 바로 옆에 면세점이 있고 건너편에 기념품 파는 데가 있고 쇼핑 리스트 가격이기 때문에 사실 면세점에서도 쇼핑을 하실 테고 기념품도 쇼핑에 해당하고 가격도 똑같은 거고 그다음에 이게 간사이 공항 이 터미널 내에 있는 거라서 다 동일해요. 위치도 완전 그냥 마주보고 있어요. 그런데 왜 관련성이 이렇게 낮게 나왔을까요? 그리고 심지어 저는 이게 여행인데도 전문성이 높게 나온 것은 저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글을 계속 꾸준하게 써왔기 때문에 아무래도 조금 다 이제 전문성이 8, 90점 정도는 잡혀요. 근데 여기에서 제가 만약에 육아만 쓴다. 그러면 이게 더 올라갈 거예요. 더 올라갈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거를 높이는 방법은 자기가 정한 주제를 더 이제 몰입해서 쓰시는 게 가장 좋기 좋아요. 음. 그다음에 이제 신뢰성과 관련성 요걸 보고 있는데 자, 관련성 정리하고 그다음에 신뢰성을 볼게요. 신뢰성은 어차피 지수로 정해져 있다라고 했잖아요. 자, 관련성을 이제 보실게요. 제가 수치라고 했어요. 검색하니까 뭐가 나와요? 일단 스마트 블록부터 보시면 일단 면세점 이야기가 가장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뭐 기념품 쇼핑도 좋고 다 좋고 여기도 보시면은 면세점 앞에 이제 파는 것들이라서 사실 저랑 다른 얘기는 아니에요. 비슷한 거긴 한데 보통 더 궁금한 건 공항 하면 뭐죠? 단어가? 면세점이잖아요. 면세점은 뭐죠? 순서대로 이게 다 뜨는 거거든요. 1위, 2위, 3위 순서대로 밑에 뜰 거란 말이에요. 명품, 그다음에 공항 입구, 그다음에 지도, 위치. 어쨌든 그 공항이면 사실은 공항에 대한 이야기가 좀 나와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니면은 아까 면세점 정도는 나오고 샤넬 정도는 나와야 이 된다라는 걸로 얘가 데이터를 이렇게 합친 거예요. 실제로 제가 검색이 이렇게 기념품으로 쳤을 때는 이게 3위. 그래도 순위가 괜찮잖아요. 그런데 얘네들은 어쨌든 간사이 공항이라고 했을 때 우선적으로 여기는 것들이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명품이 우선이고 맛집이 우선이고 그러다 보니까 저 제목의 그 연관도가 그렇게 높이 나오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걸 잘 생각하면 여러분 앞으로 제목을 어떻게 지어야겠어요? 검색을 해보셨을 때 키워드 마스터로 수치를 잡기 전에 사실은 딱 검색을 하면 컴퓨터가 이미 계산해 놓은 데이터가 있어요. 공항 하면 오사카 여행, 만약에 오사카 여행이라고 하면 여행 선물까지 쳐볼까요? 오사카 여행 선물 이렇게 치면 뭐가 나오는지, 오사카 공항이라고 치면 뭐가 나오는지가 사실은 정해져 있어서 여러분들이 이 단어를 제목에 무조건 넣는다고 상위노출이 사실 얘가 시켜주질 않고 이 제목의 이 대부분이 여기 있는 대부분이 관련도가 있어야 되는데 어때요? 편의점, 그다음에 면세점, 그다음에 라피트 여기 스마트 블록에 있는 게 결국 관련도가 높으니까 스마트 블록으로 만들어졌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인기가 없는 키워드는 스마트 블록 생성이 안 되어 있어요. 인기가 있으니까 스마트 블록이 있어요. 그만큼 조회량들이 나오는 애들이에요. 물론 인기가 있고 관련도가 높아서 그냥 추천된 것도 있어요. 조회량이 낮은 것도 있어요. 이거는 자기 본인이 다 잘 찾으셔야 되는데 그게 지수가 조회수가 그 키워드가 여러분들이 찾으신 고르신 키워드가 조회수가 낮더라도 관련도는 얘가 높게 잡아줄 거라는 거예요. 여기 있다라는 것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목을 잡으실 때 사실은 내가 어떤 걸 검색을 해요. 그러면 조카 선물을 검색을 하면 뭐가 나오는지 사람들이 뭘 궁금해 하는지 지식인, 쇼핑으로 뭐가 나오는지를 여러분들이 보시고 그거를 제목의 키워드로 조합하면 관련도가 높게 나오고 여러분들 지수가 올라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조카 선물을 쳤을 때 조카 선물로 뭘 주는지 쇼핑에 대한 것들이 있고 선물 내용이 있고 지금 이제 학기가 이제
새로 학기가 이제 좀 바뀔 때가 이제 되었거든요. 11월, 12월이라서 초등학교 입학을 앞두고 있다 보니까 조금 더 있으면 이 초등학교 선물이 더 많아질 거예요. 물론 유아 선물들도 있지만.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인플루언서는 글을 잘 써서 쓸 줄 아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인플루언서는 제외하고 보셔요. 인플루언서 분들은 키워드를 다룰 줄 아는 사람들이라서 저처럼 그냥 넣어도 뜨기도 하고 이런 경우가 되게 많아요. 지수도 이미 높기도 하고. 자,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조카 선물을 주려고 한다. 어린이 선물을 주려고 한다. 어린이 단어 들어가죠. 그다음에 아기도 들어가긴 하죠. 육아용품 선물을 주기도 하고, 그다음에 어떤 이런 브랜드 제품도 있고, 그다음에 100일 선물, 조카 선물을 이렇게 합치기도 했고,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거랑 관련도 있는 걸 쓰시면 그 지수, 그 글의 지수는 관련도가 올라갈 거라는 거예요. 아셨죠? 그 다음에 이제 신뢰성 같은 부분에는 여러분들의 사실 제가 이거를 정리를 해놓은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문성은 내가 오래 쓴 주제에 해당하면 높게 나와요. 그 다음에 신뢰성은 여기 보시면 제가 식판 간단하죠. 키워드도. 그리고 딱 이거 두 가지만 설명을 했기 때문에 전문성도 당연히 뭐 높게 나오고 관련도도 뭐 나쁘지 않아요. 그 다음에 신뢰성은 지수에 따라 최고 점수가 정해져 있다. 그래서 거의 보면 신뢰성은 비슷비슷해요. 비슷비슷한데 신뢰성이 낮게 있는 거를 그럼 제가 좀 건들고 넘어가자면 키워드가 너무 많죠. 근데 이게 호텔 이름이에요. 호텔 이름이 두 곳을 제가 이제 묶어서 하느냐고, 한 곳은 제가 이제 가족이 머문 곳이고, 한 곳은 제가 머물다 보니까 사진 양은 적었고. 그러니까 이럴 때 여러분들이 융통성이라는 게 필요해요. 뭐냐면, 숫자 중요해요. 당연히 이 지수도 중요해요. 그 지수도 지금 낮게 나왔어요. 전체 지수 자체가. 근데 그렇다고 해서 내가 이걸 하나하나씩 리뷰를 할 수 있느냐? 근데 포스팅하기에는 얘가 사진이 너무 적었거든요. 상대적으로 두 곳 중에. 근데 누가 봐도, 이건 누가 봐도 한 곳만 쓰는 것보다 두 곳을 쓰면 얘가 조회량이 꽤 상당히 올라갈 거라는 확신이 있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 글이 지금 뭐 조회수가 아주 그렇게 나쁘지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 글을 설명하면서 지금 현재 조회수를 찾아보면, 이 글만 보여드리면 지금 현재 6시에 57의 조회수고요. 아예 보여드릴게요. 어제 하루가 151건이에요. 최근에 쓴 글이에요. 지금 6일밖에 안 됐는데 거의 788건의 조회수를 일으키고 있어서 일주일 만에 뭐 1000개 정도는 나올 것 같아요. 하루에 151건의 조회수면 여러분 나쁘지 않잖아요. 그쵸? 여러분들 방문자 200, 300 아직 못 벗어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분들한테 글 하나가 100개는 되게 중요하신 거 맞죠? 그죠? 그러니까 제가 이걸 가지고 제가 여러분 키워드 팁도 드렸잖아요. 그래서 저는 좀, 이걸 잔머리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여러분들이 내가 강의를 이렇게 계속 올려드리는데도 왜 따라하지 못하실까 했는데 첫 번째는 분명 경험치라는 키워드의 다양성을 나에게 입력된 거를 무시를 못하는 것 같고 두 번째는 이런 융통성이나 잔머리를 좀 굴릴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이제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지수도 중요하나 내가 조금 융통성 있고 현명하게 방문자를 올릴 수 있고 사람들이 클릭할 만한 글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내가 제목을 잡을 필요도 있다라는 거예요. 사실 글자 수도 천자 안 넘으면 뭐라고 하시는 분 있고 2천자 넘어가면 너무 많아서 지수 떨어진다 뭐라고 하시는 분이 있는데 저는 이게 3천자를 뭐 이렇게 지키려고 한 게 아니라 얘네를 설명을 너무 하고 싶은 것들을 다 하려다 보니까 제가 일본 여행을 처음 갔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어서 그 어렵지 않도록 나누려는 마음이 제가 이게 이 유튜브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채널에서 사실 오지랖이 약간 있습니다.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왜냐하면 저도 이제 집에서 혼자 있다 보니까 누가 이렇게 도와주는 사람이 많지가 않잖아요. 없잖아요, 거의. 그러니까 저희가 온라인이라는 게 참 이게 좋은 것 같아요. 엄마들한테 내가 도움이 될 수 있다라는 게 굉장히 뿌듯하고 기분이 좋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글을 쓰면 결국 글이 2, 3일 만에 체류 시간이 많이 많이 쌓이면서 네이버가 이걸 인지하고 띄워주기 시작하면서 조회량이 점점 상승합니다. 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뢰성이나 제가 이제 관련성까지 이제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신뢰성은 이제 한계가 있어서, 만약에 주의를 한다면 키워드를 너무 많이 넣지 마시라. 관련도도 그렇게 하면 또 떨어지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라. 그럼 반대로 어떻게 높이느냐? 관련도 있는 키워드들을 조합을 해서 적당한 길이로.
적당한 길이는 제 기준에서 이제 설명을 드리면 하나 유아식판, 2 어린이식판, 그다음에 이제 겨울철은 그냥 낀 키워드이긴 한데 어쨌든 3, 그다음에 미니 붕어빵 간식 4. 이게 한 3개, 4개 정도의 키워드를 넣으시면 사실은 가장 정확하긴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4개, 3개, 4개, 5개 요 선에서 좀 제목을 좀 끝내주시고 딱 그게 연관도가 좀 많은 검색하면 대부분 요런 얘기를 한다라고 하면 그러면 관련성도 높게 나오고 그걸 지속하시면 신뢰도는 올라갈 거고 같은 주제로 글을 쓰면 전문성까지 올라갈 거고 그런 글이 늘어나면 지수도 올라갈 겁니다. 자, 추가로 얘기를 드릴게요. 댓글이 제 거 보면 적죠? 전 댓글 활동을 많이 하는 편은 아니에요. 저도 처음엔 진짜 열심히 했는데 지금은 너무 바빠서 못해요. 그래서 공감도 당연히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요즘에는 근데 이거를 품앗이 도시는 분들도 있고 하다 보니까 막 서로 눌러주고 해서 되게 많은 걸 아는데, 저는 조금 원래 약간 그 반항의 기질이 있는 것 같아요. 뭐냐면, 글로 승부를 하겠다. 그러니까 내가 친하지도 않은 사람한테 가서 빈말을 하는 걸 제가 너무 싫어해요.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사람들만 소통을 하는 걸 좋아하고, 절 좋아하는 사람을 돕는 걸 좋아합니다. 딱 그렇게. 그렇게 하면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너무 애쓰거나 뭐 그렇지 않고 댓글 공감을 합니다. 대신에 그 사람이 어려움에 처해 있다라던가 뭐 아니면 제가 이제 언뜻이라도 아는 이웃인데 만약에 물어본다면 굉장히 친절하게 다 알려드립니다. 어, 그래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어서 이랬는데 글의 양질의 글과 어떻게 하면 지수를 높일 수 있다? 연관도를 높게 하면 된다. 그거를 본문에 정확한 내용을 쓰면 된다. 이거를 알면 방문자도 그렇고 지수도 그렇고 올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셨죠? 자, 그래서 제가 오늘 이제 설명을 다 해드렸는데 뭐 최신성은 사실 설명할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최신성은 그냥 최근에 발행하면 점수가 되게 높게 나와요. 99점에서 점점점 점수가 떨어지겠죠. 시간이 지나면. 그러니까 요거는 사실 그렇게 크게 중요하진 않고 어쨌든 네이버는 최신성도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글을 노리실 때 최신 글이 낮으면 여러분들이 도전해도 상위 노출이 가능하다. 이런 얘기 제가 했잖아요. 그래서 전문성, 신뢰성, 관련성 이 부분이 오늘 조금 정리가 되셨으면 좋겠고 저는 글자 수도 지금 보시다시피 어떤 강박을 가지고 하거나 이미지 수나 댓글이나 공감이나 그런 것도 강박이 전혀 없이 정해진 틀이 없이 내가 나라면 이게 궁금해. 그래. 이 정보는 정말 꼭 나눠야겠어. 그거를 좀 진실성 있게 최선을 다해서 쓰다 보니까, 뭐 사진 배열 뭐 이런 거는 뭐 추가적인 부분이겠지만, 어쨌든 내가 정말 궁금한 거, 내 입장에서 궁금한 거를 사람들한테 전달을 하다 보니까, 지금 요거 예시만 봐도 유치원이랑 초등학교를 같이 넣긴 했지만, 저희 아이들이 둘 다 하나는 유치원, 하나는 초등학교거든요. 근데 한 번은 가정보육할 때 서류랑, 그다음에 해외여행 갔을 때 여행 서류랑 다른 거예요, 서류가 약간. 그래서 그 두 가지가 나는 다르다는 사실이 되게 신기했어서 그걸 쓴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걸 쓰거든요. 그대로 제목을 만들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클릭률이 이제 안 일어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되다 보니까 당연히 체류 시간이 늘어나고 제가 이제 뭐 답방이나 공감을 많이 못하지만 어쨌든 그 글에 대해서 뭐 진짜 궁금하면 이제 그런 사람들이 이제 댓글을 달겠죠. 그러면은 이제 그것도 이제 오래 저랑 얘기를 막 나누게 되니까 진실성 있게 나누게 되니까 오히려 저랑 찐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게 계속 이어지게 되기 때문에 양질의 글이 무엇이냐? 바로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키워드끼리 연관도가 높고 본문과 제목과 연관도가 높으면서 정말 그 사람이 궁금해서 클릭을 하게 되고 클릭을 해서 들어왔으면 바로 처음부터 흡입력 있게 딱 읽기 시작해서 끝까지 내가 다 하나하나 보고 싶어지는 마음이 들게끔 그런 내용을 쓰시면 지수가 결국은 올라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알고 계시고 정리하시면 좋겠고요. 지수가 방문자를 바로 반영하는 건 아니다. 지난 영상 다시 한번 봐보세요. 키워드를 공부해서 상위 노출을 시키면 방문자 수가 올라갑니다. 단, 지수가 높으면 높을수록 상위에 잘 꽂히는 플러스 요인은 되니 두 가지 다 공부해 두시면 너무 좋겠죠? 자, 그래도 뭐니 뭐니 해도 양질의 컨텐츠가 가장 중요합니다. 자, 오늘은요, 블로그 지수 어떻게 높이는지, 그리고 이 유료 프로그램들이 과연 우리의 글들을 어떻게 계산하고 있었는지에 대해서 제 글을 다 오픈하면서 알려드렸습니다. 도움이 되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